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퀴즈 볼 거고 금요일날 그 시간에 2시에 못 보는 사람은 목요일날이나 아니면 금요일 오전에 보도록 하세요. 우리 조교가 있으니까. 리뷰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어요. 자, 뭘 그릴 것 같아요,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뭘 그릴 것 같아요? 트리를 그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 이 트리는 정말 암기를 할 거예요. 못하면은 병원에 가보세요.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학부 때 술을 너무 마셨거나 그래서 그 브레인 데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누구나 기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브저베이션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브저베이션이 랜덤 퀀터티인데 랜덤 퀀터티를 우리가 어떤 매서메티컬 모델로 모델링을 하느냐, 그러니까 랜덤 벡터로 하느냐, 랜덤 시퀀스로 하느냐, 랜덤 웨이브 폼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목을 나눈다고 했어요. 여전히 이 부분이 제일 크죠. 한 절반 가까이, 전체 학기에 절반 가까이를 벡터 오브저베이션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오브저베이션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뭐죠? 파라메타에 관한 것들로 하죠. 왜냐하면 디텍션 문제나 디텍션 문제든 에스티메이션 문제든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문제는 뭐예요? 관찰을 하고, 관찰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스 안에 숨어있는 파라메타를 알아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 자체도, 이 과목의 스트럭처 자체도 오브저베이션과 파라메타의 어떤 프로퍼티들 가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타가 리얼라이즈 된 어떤 파라메타라고 하면 세타가 어떤 집합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집합이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래서 오메가가 어때요? 디텍션 문제들은 집합 오메가가 어떤 집합이다? 네, 파이나이트 셋이거나 카운터블 셋이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문제는 오메가가 어떤 거다?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네, 제가 그거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에스티메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티메이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많은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있고, 사이 챕터 제목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고, 교과서 제목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그다음에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뭘 주로 다루냐면은, 주로가 아니라 이것만 다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요? 한번 여러분의 뉴런들을 좀 사용해 볼까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뭐 하자는 거고,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은 뭐 하자는 걸까요?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파라메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세팅이 바뀌진 않아요. 어떤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 세팅이 바뀌진 않아요. 이게 소스인데, 그쵸? 지금은 이게 디터미니스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세타도 어때요? 세타 자체도 스카일러일 수 있고, 벡터일 수 있고, 시퀀스, 웨이브폼, 필드 뭐 다양한데, 그냥 주로 벡터를 다루니까 이렇게 썼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를 달아서 세타 햇이 뭐다라고 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한 포인트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은 뭐겠어요? 이 아웃풋이 인터벌인 거예요. 구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티어리는 좀 아름다워요, 전체적으로. 근데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은 여러분이 책을 한번 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책을 몇 개 이렇게 미리 조사해 가면은 전부 다 뭐 TK 5129 뭐 어쩌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쉘프에 가요. 그러면 에스티메이션 디텍션을 관한 책이 꽉 꽂혀 있어요. 제목만 봐도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어쩌고 하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거예요. 뽑아서 봐요. 지저분하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근데 사실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제법 하죠. 어떤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했어요. 기억납니까? 정석에 나오잖아요. 어떤 거예요? 네? 그게. 그렇죠. 뭐 신뢰도 몇 %로 뭐 어디에 있다 어쩌고 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는. 알겠어요? 참값이 신뢰도 몇 %로 어느 범위 내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이건 이제 대학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에요. 디텍션과. 디텍션도 사실은 어때요? 일종의 뭐 저런 비유로 하면 포인트 디텍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놈 이렇게 하나만 딱 주잖아요. 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세타에 대해서 나눠요. 어떻게 나눴죠?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랜덤 파라미터냐 랜덤이냐 넌 랜덤이냐 랜덤이냐 넌 랜덤이냐. 노트에 보면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이걸 디벨롭 하면서 좀 약간 그 inconsistency가 있어요. 알겠어요? 노트나 아니면 옛날 렉처를 보면 제가 뭐 베이지안, non-베이지안, 베이지안, non-베이지안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크라이티어리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알겠어요? 네. 세타가 랜덤이냐 아니냐로 그냥 심플리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랜덤 파라미터인데도 우리가 어때요? 바이너리 디텍션이든 에머리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터를 만들면 파라미터가 랜덤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안 해요? 전혀 중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니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중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는 랜덤 파라미터지만 크라이테리어는 ML이란 크라이테리어는 그 랜덤이라는 그러니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베이지안 디텍션 프로블럼 그러면 오히려 크라이테리언이 프라이어들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고 넌 베이지안 그러면 이용 안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브저베이션과 파라미터 가지고 나누는 걸로 하겠어요. 물론 어때요? 랜덤 파라미터인데 즉 랜덤 파라미터는 얘기는 프라이어가 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프라이어를 이용 안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그때 크라이테리언은 합리적으로 어때요?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언이 선택되겠죠. 뭐 에버리지 오브 뭐 이렇게.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면 여기서 맵이랑 제너럴 베이지안 디텍터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맵은 뭐였어요? 처음에 미니멈 에버리지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했더니 그 decision 룰이 어때요? given observation에 대해서 어느 파라미터가 제일 그럴듯하냐, 즉 posterior probability of event that capital theta equals 뭐 i conditioned on capital Y는 Y 한 다음에 그 i 값을 바꾸면서 어때요? posterior probability들을 evaluate 해서 제일 큰 posterior probability를 내는 그 i 값을 추정값으로 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때요? 제너럴라이즈를 살짝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다시 막 전개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유니폼 코스트를 어사인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미니멈 에버리지 코스트 문제구나. 그러면 당연히 코스트를 유니폼으로 안 하고 일반화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제 베이즈 리스크를 에버리지 코스트가 베이즈 리스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베이즈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즈 리스크를 즉 에버리지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디텍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쓰면 좀
격이 안 맞죠? 여기는 minimum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 그렇죠? 아래쪽은 minimum average cost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맵을 내고, 이건 뭘 냈어요? 똑같아요, 결국은. 파스테리어 뭐예요? 파스테리어 리스크를, 즉 파스테리어 에버리지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디시전 룰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기억이 안 나면 어때요? 연호성 확실히 기억나죠? 써볼까요? 맵일 때는 세타 햇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맞습니까? 얘가 결론이 얘로 리덕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이제는 민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붙고 y는 y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죠. 뭐겠어요? 에버리지 코스트는 어때요? probability 곱하기 값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유니폼 코스트일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기가 세타 햇 i거나 i 캐피탈 세타죠. 어느 거겠어요? 보안씨, 어느 거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I 캐피탈 세타라고 주장했어요. 맞는지 볼까요? 예. 맞는지는 어떻게 보면 돼요? 전개해 보면 되죠. 전개를 해봐요. 얘는 값 곱하기 확률이잖아요. 자, 값 I 세타는 뭐가 있어요? 0 또는 1이죠. 0. 그 다음에 확률? 그렇잖아요. 확률은 뭐예요? 자, 더하기 이렇게 되죠. 맞아요? 우한 씨가 주장한 거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유니폼 코스트면 어떻게 돼요? 유니폼 코스트라는 얘기는 같으면은 오케이. 그래서 코스트가 제로죠. 틀리면 1이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게 나와요? 모르겠는데? 해봐요. 자, i가 0일 때 1, 이 확률은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 i가 0이면 이 확률이 나오고 i가 1이면 이 확률이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게 작으냐죠? 맞아요? 반대로? 유니폼 코스트라는 게 뭐예요? 빼려가 나면은 코스트가 1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죠. 그러니까 0이면 이놈이 나오고 1이면 이놈이 나오죠. 어쨌거나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답이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려고 하는데, 알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랜덤일 때는 할 거 다 했잖아요. 코스트 어사인 하고 나면 뭐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경우가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저쪽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가 영양제를 만들었어요. 영양제. 예를 들어서 현수 씨가 제약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광고를 하고 싶으냐면 이 영양제를 평생 먹으면, 그렇잖아요. 평생 먹으면 무슨 암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성분들을, 그렇잖아요. 캡슐 사이즈는 일정할 테니까 한 사람 이만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끼 약을. 그러니까 조그만한 태블릿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간암에 잘 걸린다. 그럼 예를 들면 간암을 예방하는 성분을 좀 많이 넣을 거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약을. 그래서 팔았더니 9시 뉴스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현수 제약에서 만든 약을 사람들이 지금 30년째 먹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이제 심지어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린다고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신났어요. 그래서 현수 씨가 이제 국제 회사로 이제 그렇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어때요? 미국에 가서 팔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현수 씨? 한국 사람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게. 알겠어요? 이게 오늘 하고 싶은 거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디텍터를, 그렇잖아요? 코스트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어떤 특정한 프라이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 간암에 잘 걸린다. 아니면 위암에 잘 걸린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뻔하죠. 그렇죠? 이거랑,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잘 걸려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에 전립선암에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췌장암 이런 거에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성분을 보강 안 하고 그냥 팔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암만 먹어도 소용없다고 실컷 먹었더니 소용없더라. 그래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마치 모 회사처럼 자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죠. 네,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저 회사에 팔 때는, 저 나라에 팔 때는 그 나라에 맞게 바꾸는 거죠, 성분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이제 시켜가지고 미국 수출용은 이렇게 해서 배합을 바꿔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각국 사람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미국의 현수 제약에서 파는 거 이거 왔다다 그래서 또 사가지고 왕창 갔어요, 자기 나라에. 열심히 먹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무슨 나라의 독재자예요. 오래 살려고 막 먹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소용없을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제일 먹어야 되는 약이 회충약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디스토마 약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성인 남성이 40%가 디스토마에 걸려 죽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민물 생선 막 먹어가지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생각을 해보니까 젊을 때 그쵸 한때 전자공학 학도를 꿈꾸면서 수업을 들을 때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시간에 뭔가 배운 게 생각이 났어요. 그쵸? 네, 그게 오늘 배우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복잡한 약 얘기는 하지 말고 좀 간단한 걸로 하려고 해요.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시다. 바이너리,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지안,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생각합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브저베이션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딱 나와야죠, 바로. 하이파서시스 0와 1으로 많이 해요. 우린 지금 벡터 오브저베이션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놈과
이런 놈, 그렇죠? 일종의 conditional density of observation이죠. 이것과 또 뭐가 주어져야죠? 베이지안 어쩌고 하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베이지안 그러고 있으면 벌써 파라미터 랜덤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얘를 우리가 오늘부터는 편의상 파이 제로라고 부르겠어요. 알겠어요? 제로의 확률. 그러면 뭐 당연히 the other prior probability는 1 minus 파이 제로고 뭐 굳이 define을 한다면 파이 1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뭐 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비주얼라이즈 하라고 하는데 그림도 좋아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그냥 말로 하는 거 글로 쓰는 거예요. 써놓으면 어때요? 자, 바이너리니까 이게 나오죠. 맞아요? 베이지안이니까 랜덤 파라미터이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코스트가 있어야죠. 그렇죠? 코스트. 그래서 이런 어떤 코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4개의 값이 주어졌어요.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하이파테시스 테스트, 디텍터를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 오브 y라고 합시다. 참고로 우리가 맵 디시전을 배울 때, 맵 디시전 룰을 배울 때, 또는 맵 디텍터를 배울 때 랜더마이제이션이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해도 되죠, 그렇죠? 옵티멀 디텍터 중에 랜더마이즈드 디시전 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우리가 뭐 아비트러리하게 해도 됐죠. 근데 코스트, 우리가 미니마이즈한 에버리지 코스트에는 영향을 안 줬어요. 미니멈 에버리지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에는. 마찬가지로 제너럴 베이시한 하이파테시스 테스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배운, 오늘 전에 배운 데서는 랜더마이제이션을 굳이 안 해도 됐어요. 맞습니까? 네. 여기서도 그래서 이거를 뭐 랜더마이즈드 디텍터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랜더마이즈드 룰처럼 써놓읍시다. 그럼 각각의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값이 주어지겠죠. 어떤 디텍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분이에요. 기분인데 대해서 아까 현수 씨 그 이그젬플 들었죠. 현수 제약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디텍터를 디자인했죠. 그렇죠? 디텍터를 디자인하면 그 디텍터는 이 프라이어들의 일종의 매칭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위암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약 성분을 만들었죠. 그걸 보고 약 성분을 만든 거예요. 비율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별 소용 없어지죠.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그래서 프라이어 값이 달라지면 디텍터도 달라져요. 미니멈 베이스 리스크 디텍터도 달라져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이게 달라지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려고 해요. 이게 바뀐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안 바뀌어요. 오브저베이션 모델은 안 바뀌고 프라이어가, 그렇죠? 프라이어가 바뀔 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스가 바뀔 때 어떻게 되느냐? 디텍터가 코스트도 그냥 두고. 알겠습니까? 네. 물론 이게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걸 포커스를 두겠어요. 자, 그래서 해보는 게 어떤 거겠어요? 일단 뭐 각 나라마다 그렇죠? 성분을 조사해서 뭐 성분을 다르게 해서 만들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부서에는 뭘 시켜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이 그렇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를 보고 예를 들면 이 나라 저 나라에서는 그냥 여전히 굉장히 좋은 약일 것 같으면 굳이 바꿀 필요 없죠. 그래서 뭘 할 것 같아요? 뭘? 우리가 파이 제로 값을, 그렇죠? 파이 제로 값이 줬을 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리스크예요. 베이즈 리스크. 베이즈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델타를 찾았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델타 파이 제로라고 하고 어떻게 부르면 되겠어요? 아그 민 델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노테이션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점점. 자, 이게 베이즈 리스크예요. 베이즈 리스크는 뭐와 뭐의 함수예요? 여기서 지금 이것과 이것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함수지 뭐. 그렇죠? 그래서 델타와 파이 제로의 함수인데, 그렇죠? 또 파이 제로를 픽스하고 나면, 그렇죠? 그 파이 제로에서 델타가 나올 건데 걔를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의예요. 정의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녀석의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능이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최적화 문제를 풀었어요. minimize fx subject to x는 어떤 캐피탈 오메가에 속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뭘 해야 되죠? 일단 f of x를 미니마이즈하는 캐피탈 오메가 셋에 속하는 x를 찾겠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그 솔루션을 다시 오브젝티브 펑션에 넣어서, 그렇잖아요.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미니마이즈 하자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당연히 뭐예요? 요 디텍터를, 그렇죠? 가지고 베이즈 리스크를 이벨루에이트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그 성능 아니에요? 파이 제로에서, 그렇죠? 프라이어가 파이 제로일 때 그 프라이어에 대해서 베이즈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이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더 이상 얘는 픽스되어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디텍터의 함수는 아니고 이제는 파이 제로만의 함수겠죠? 얘를 v 파이 제로라고 합시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바이너리 베이지안 디텍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저베이션 모델, 프라이어, 코스트, 디텍터 이렇게 우리가 특히 디텍터를 정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프라이어가 바뀔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뭘 정했냐면 각각의 프라이어 값에 대해서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 값 파이제로에 대해서 옵티멀 디텍터를 이제 델타 서브 파이제로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그러면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이제로가 변하면 델타 파이제로도 같이 변하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 성능을 V 파이제로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는 성분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A 나라 팔 때 성분 바꾸고 B 나라 팔 때 성분 바꾸고 C 나라 팔 때 성분 바꾸고 D 나라 팔 때 성분 바꿨을 때, 그렇잖아요? 바꿨을 때도 여전히 뭐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치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그거를 지금 그린 거예요. 그거를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V 파이 제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V 파이 제로는 이제 가상으로 만약 이렇게 만든다면 각 나라에 최적으로 약을 제조한다면 그 약의 효능은 이렇다는 걸 이제 한 부서가 만들었고, 근데 사실은 뭘 하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파는 현수제약에서 파는 그 영양제가,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값에 별로 차이 없으면 그냥 팔면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최적은 아니겠죠. 근데 별 차이 없으면은 팔면 되죠. 계속. 뭐 성분 굳이 바꿔서 제조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생산 라인이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공장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 펑션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이 제로에 대해서
맞아요? 특정한 파이 제로에 대해서 최적화한 다음에 걔를 딴 환경에 갖다 놨을 때 성능이 어떤가? 그 두 개를 당연히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비유가 적절 안 했나? 나 굉장히 오면서 막 고민을 하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올까? 옛날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그젠플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약을 생각한 거예요. 약을. 알겠어요? 제일 좋은 건 각 나라마다 다르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뭐 치유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약 하나만 만들면 각 나라에 가서 이게 지금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 성능 아니에요? 얘랑 비슷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굳이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파는 약을 그냥 전 세계에 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얘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얘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빠집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예를 들면 뭐 유전적인 문제로 30이면 죽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에 아무리 약을 최적화해봤자 오래 못 살겠죠.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효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에 비해서 효능이 있다 없다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적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나라 이름이 바뀌는 거고요. 파이제로 값을 바꾸면. 이 최적에 대해서 내가 지금 팔고 있는 한국에서 팔고 있는 약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 가서 미스매치드 된 환경 속에서 성능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알겠어요? 클리어?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부서에는 현수 씨가 요걸 조사해 오라고 했어요. V 파이제로 알아내.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제약학과 무슨 의대 나온 사람들이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이제 이걸 구해냈어요. 또 이제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우리 지금 있는 거 여기다 그냥 갖다 팔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내. 그래서 이제 두 부서에 일을 딱 줬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서로 안 가르쳐줬어요. 다른 부서에서 뭐 하는지 그냥 딱 불러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자 그럼 한번 볼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림을 그리겠죠. 어떤 그림을 그리겠어요? 파이제로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이제로고 이게 V 파이제로예요. 파이제로는 이 문제에서는 0에서 1까지 변하죠? 그렇잖아요. prior probability니까 0에서 1까지 변해요. 그래서 그 A라는 부서에서 열심히 했더니 또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릴 수가 없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캐스해 볼 사람? 머리를 쓰는 게 필요해요. 알겠어요? 네, 주입식이 빠르기는 한데 머리를 안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장정화? 네.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거 개형이. 이게 정말 이게 나라를 어떻게 매핑하면은 막 오랑내리락 하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바이너리 문제고, 오브저베이션 모델도 픽스되어 있고, 프라이어만 바뀌는 거예요. 코스트도 그대로 있고.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V 오브 파이제로는 파이제로의 무슨 펑션이 돼야 될 거예요. 책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V 오브 렘마 또는 띠어렘 해가지고 줄줄이 있어요. V of 파이제로 is 뭐뭐 어떠한 function of 파이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안에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monotonically increasing?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decreasing? 아닐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differentiable? 글쎄. 또 뭐 있죠? 우리 배운 거? 함수 분류할 때. even function? odd function? 뭐 또 뭐 있어요? periodic은 아닐 것 같고. 뭐 있어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요 밑줄에 들어갈 영어 단어가 뭐겠냐는 거예요. 불러봐요.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냥 아는 단어 다 불러봐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수학 시간에 배운 거 다 불러봐요.
제가 부른 거 말고.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이게 우리 교육의 맹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별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가르칠 의지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 오늘 여기 뭐가 들어갈지 우리 다 말해볼까? 그러면 학생들이 V 파이 제로 is 멋있는 펑션 오브 파이 제로. 뭐 그런 황당한 말부터 다 나올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럼 선생님이,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야 하면서 속으로 개그맨이 되겠군. 뭐 그러겠죠. 자, 저 밑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박상식. 뭘 넣으면 논문이 폼이 날 것 같아요. 본인이 PhD thesis 쓰는데 여기다 뭔가 이렇게 단어를 멋있는 걸 넣고 싶어요. convex. 좋아요. convex. 또 제가 원하는 게 사실 이런 종류의 수업인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렇죠? 또 하나만 더 내봐요. 그렇죠. 훌륭해요. 마음에 들었어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영원히 남아요, 기록에.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한일고? 한일? 한일고? 수원에? 공주에? 공주 한일고? 수원에도 한일 여고인가, 거기는? 예. 자, 또 누구 시킬까요? 김경범? 네. 시메트리.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 안 한 것 중에서. 최상원? 하고 싶은 말은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을 프리퍼해요, 본인은? 두 번째 거. 컨케이브로 하겠다. 네. 자, 다른 생각 있는 사람. 그러면 왜 컨케이브로 하겠어요? 왜? 컨케이브가 뭐죠? 컨케이브 펑션이란 게 뭐예요? 인크리싱 하면은 컨케이브 해요? 그런 건 상관없죠. 네. 컨케이브티는 만약 미분 가능하면 이게 미분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컨케이브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러면 컨케이브티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네. 상준 씨. 네. 어떤 펑션이 컨케이브하다는 뜻이 뭐예요? 어떤 펑션보다 컨케이브하는 것은 이게 미분 이런 소리 하면 몽둥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할게요. 아니, 안 가능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의를. x 셀타 x 더하기 그리고 a 마이너스 셀타 갖고 y. 네, 그러면 또 도둑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수식을 줄줄 부르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여러분, 일상 사용하는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지 정말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컨케이브 펑션이란? f 오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떤 f가 아니, 그 말을, 그 식을 말로 그냥 풀어서 해봐요. 두 점이 서로 다른, 여기서 그렇죠? 서로 다른 파이 제로 값에서, 그렇죠? 파이 제로 값에서 어떻게 해요? 그 내분점이 내분점? 내분점의 함수값이 네. 서로 다른 두 점의 네. 함수값의 내분점보다 네. 클 때 중학생이 알아듣겠어요? 그림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알겠어요. 아는데, 저 너무 테크니컬하게 설명하고 있죠? 논문에는 그렇게 쓰고, 컨케이브 펑션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안에서 컨케이브 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 점을 잡아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두 점에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을 찍어요.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거랑 이거라고 합시다. 바뀔 수도 있고, 어느 게 반드시 왼쪽 게 커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그러면 이 V5파이0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곡선이겠죠. 커브, 뭐 라인일 수도 있고 어떤 하여튼 펑션이죠. 그렇죠? 그래프는 이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뭐 디스컨티뉴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여튼 이 두 점을 지나갔던 펑션인데 컨케이브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컨케이브하다는 것은 위로 블록하다는 위로 볼록의 정의가 또 뭔데?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라니까요. 이 두 선을 이었을 때 어떻다고요? 함수 그 위에 그렇죠. 요 사이에서는 함수 값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죠. 이 직선보다, 이 선분보다.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실제 함수 값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이에 어떤 점을 잡으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선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이 아니고 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strict concave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놈들도 다 있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는 어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그 프로퍼티가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랑 잡아버리면 이제 밑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항상 그러니까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랑 섞어서 기억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빨리빨리 뭐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컨케이브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개수해봐요. 제가 뭘 원할 것 같아요. 자, 이게 outdated 출석분에 할 수 없지. 우리 대학생들은. 누구 차례예요? 아영씨? 자, 어떤 펑션이 컨케이브면 항상 성립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 두 점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죠. 컨케이브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컨케이브 펑션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조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리얼 어널리시스 수업을 들었으면 나오죠. 예.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암기를 하세요. 알겠어요? concave implies continuity. 알겠어요? continuous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그러니까 디스컨티뉴어스 할 수가 없어요. 컨케이브 하거나 마찬가지로 컨벡스 펑션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성립해요. 리얼 밸류드 펑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리얼 밸류드 펑션 오브 a subset of real numbers 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케이브 하면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라도 상관없죠. 컨케이브 하면 컨벡스 하면 컨티뉴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디스컨티뉴어스한 라인을 긋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컨케이브 하면 컨티뉴어스 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뭐 생겨먹은 게 예를 들면 잘못 찍었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V5파이0는. 자, 확인해 볼까요? 일단 컨케이브 합니까? 컨케이브 하죠. 컨티뉴어스는 당연히 붙었어요. 여기 약간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어요. 네. 여기 직선이에요. 지금 약간 휜 것 같지만 제가 정확히 안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일부러 이제 여기는 이쪽이 끝까지 가야죠. 네. 여기서는 일부러 왼쪽이 높게 하고 오른쪽이 낮게 했고 마지막에 여기는 일부러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는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크게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우리가 다룰 것들은 두 가지로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스무드하죠. 그렇죠? 디퍼런셔블 한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는 뭐냐면 piecewise linear. 알겠어요? 주로 이런 것만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상 기기묘묘한 오브저베이션 모델이고 코스 어사이먼트면 막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진 않아요, 해보면. 항상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디퍼런셔블은 약간 의문이 있어요. 이거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오브저베이션 모델이 그 덴서티가 컨디셔널 덴서티가 좀 이쁜 모양이라서 요런 놈 아니면 요런 놈이 나와요. 여러분이 볼 거는 항상 딱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수 제약의 A 부서에서 요런 놈을 가져왔어요. 아, 회장님, 만약에 나라가 uncountably infinity 나라가 있는데 0나라부터 1나라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약을 만들면 그 나라에서 미니마이즈드 된 어떤 그렇죠? 퍼포먼스 값은 요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냈어요. 알겠어요? 네. 또는 뭐 요렇게 나옵니다 하고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에서 파는 약이 그러니까 한국이란 데가 여기 파이저로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하나 잡아봐요.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로 할까요? 여기 잡았으니까 알파라고 할까요? 여기 알파. 이게 한국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작을수록 좋죠, 여기서는. 그렇죠?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제조했어요. 그러니까 요 성능이 나와요. 그렇죠? 베이즈 리스크가 요게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약을 베타가 미국이라고 해봐요. 미국 가서 팔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질문. 그럼 지금은 성능이 여기 있는데 이 약의 성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와요? True, false. 안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이 굉장히 다르고 이건 그 환경에 최적화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최적화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최적화해 놓은 거는 이 프라이어에 대해서 최적화해 놓은 놈이 이게 나오면 진짜 운 좋은 거 아니에요. 참 뭔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B팀한테 했던 게 뭐예요? 아까 팀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뭐예요? 이 커브를 찾아오라 그랬고 다른 팀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팔고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성능을 내느냐죠. 그러면 그 커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잖아요?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상준 씨? 네. 그 커브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걔도 큰 케이브?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럼 곤란한데? 아까 그 현수 제약 얘기는 들었죠, 그쵸? 예. 한국에서 최적화된 약을 미국 가서 그냥 팔아요. 그랬을 때 베이스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버리지 리스크가. 그 값이 어떨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보다 나쁠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일본 가서 팔면, 뭐 대만 가서 팔면, 영국 가서 팔면, 알겠어요? 그래서 각 나라 각 다른 환경에서 그 한국에 최적화된 약을 각 다른 환경에서 팔 때 또 커브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베이스 리스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각 파이 제로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했을 때, 베이스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했을 때의 커브고,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최적화된 약을 다른 나라들에서 팔면은 그때 베이스 리스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못하면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어요, 이제? 문제는? 네. 자, 일단 그 커브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B팀에서. 딱 오버랩을 시켰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요 알파에서는. 일치해야죠. 했는데 뜩 보니까 B팀에서 찍은 게 여기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B팀의 팀장을 fire 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아니면 여기 찍혀 있다. 그러면 해고하면 돼요. 이 무능한 X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회장이 뭐 시키면 회장이 요즘 뭘 시키는지 알아봐야 돼요. 비서실에. 요즘 회장님이 어디 전화 잘 거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A팀에서도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 A팀장 찾아가서 야 우리 저기 미리 회의를 하자. 관계자 회의라고 하죠. 흔히들. 그래서 미리 딱 맞춰보고 가야죠. 안 그러려고 그랬어요? 예. 그렇잖아요. 박사 힘들게 따놓고는 한 칸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기를 지날 거예요. 그 커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continuous function이라면 아직 모르죠. 우리는 continuous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커브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죠.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최적화했더니 미국 갔더니 이것보다 더 베이즈 리스크가 낮아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최적화한 건데. 그러니까 딴 데 팔면 이것보다는 요 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그런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를 때, 즉 우리가 인투이션이 없어요. 저것보다 위에 있다는 직관 말고는 뭐가 없죠. 그럴 때 엔지니어링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 또는 나중에는 엔지니어링 PhD 마스터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다? 수학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이제 수학을 써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질문은 뭐냐면 델타 파이 제로가 그렇죠? 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파이 제로 햇에 알파를 파이 제로 햇이라고 할까요? 파이 제로 햇에서 최적화된 디텍터죠. 걔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할 거냐. 파이 제로로 바뀔 때. 맞아요? 걔를 그려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김현수 회장이 이걸 그려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팀 B한테. 잘 봐요. 이게 달라요. 구별 못하면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알겠어요?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모세 함수로? 파이제로의 함수로. 알겠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뭐였어요? V 파이제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A한테 맡겼고 이제 팀 B한테 맡긴 일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김 회장은 이미 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 645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645 수업을 안 들은 팀장이 그렇죠? 그림을 갖고 왔어요. 팀 A랑 적당히 맞춰가지고 팀 A가 적어도 어때요? 파이제로 해서 요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알겠어요? 그때 김현수 회장이 딱 보더니 You are fired. 바로. 그래서 막 항의를 해요. 아니 저희가 이거 며칠을 연구해서 이게 맞다고 지금 하는데 회장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You are fired. 왜 그럴까요? 뭔가 알아요. 김현수 회장은. 뭔가 알아요. 이 모양이 이런 게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상식적으로는 이것보다 위에 있는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작한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안 하고. 아니면 계산할 줄 몰라요. 그 B팀은. 팀장을 비롯하여 팀원들이 전부 몰라요. 645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회장은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전원해고.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수식을 써봅시다. 이거죠? 지금 알고 싶은 게 베이스 리스크 오브
optimal Bayes detector at pi zero hat as a function of pi zero. 복잡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지만 어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영 씨.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죠.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마법의, 그렇죠? 단어 2개를 가르쳐줬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니고.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represent 아니에요. 다른 모양으로 안 나타내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얘가 뭔지. 이건 암호라고요, 암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represent 해요, 영씨? 이건 by definition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어떤 리스크? 베이스 리스크. 베이스 리스크는 베이스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는 학술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베이스를 붙여준 거죠. 본래는 뭐라고요? 네? 에버리지 코스트. 그렇죠. 에버리지 코스트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난감하죠, 그렇죠? 그냥 여기 뭐 세타, 헷세타밖에, 세타, 헷세타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거죠, 일단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게? 델타 파이 제로 헷과 파이 제로로 뭐 이걸 이벨리에이트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다시 한번 리프레젠트를 해야죠. 다른 모양으로 바꿔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아영씨? expected value of something은 값 곱하기 확률의 썸이죠. 그렇죠. 또 expectation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이 못 들어본 이름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 과목에서 처음에 확률 이론을 배우면, 그렇죠, 이벤트 가지고 다 디벨롭하죠. 그래서 제가 3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4가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3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뭐?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의 정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Total probability theorem. 그 다음에 Bayes theorem. 그런데 Total probability theorem이 친구가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 파트에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Total expectation theorem. 그렇죠, 그걸 쓸 거예요. Total expectation theorem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제로의 함수로 나타내는데 파이제로가 뭐였어요? 파이제로가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놈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거를 데이터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고 해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리프레젠트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아까처럼 뭐 전개를 해봅시다가 아니라, 그렇죠? 방법은 많이 있어요. 리프레젠트 하는 방법은. 근데 방향을 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시도해 볼 거는 적어도 이놈이 들어가는 놈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전개해버리면 뭐냐면 얘와 얘가 둘 다 랜덤 퀀터티니까 어때요? 더블섬으로 하면서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냥 전개하려고 하면 요놈이 나타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문제 없죠? 참고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거를 더블 익스펙테이션으로 나타낸 거예요. 또는 네스티드 익스펙테이션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이 괴로워할까 봐서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토탈 익스펙테이션 티어리이에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간단한 걸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x의 기대값은 잘 못 계산하겠어요. 근데 y가 주어지면 jointly distributed 된 랜덤 베리어블 y가 주어지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토탈 익스펙테이션 티어리이에요. 밖에 익스펙테이션만 빼버리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nested expectation, 그러니까 nest expectation, nested 있다, nested expectation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total expectation theorem이랑.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델타 파이 제로 햇과 파이 제로입니까? 아니죠, 이제. 파이 제로는 여기 다 있죠. 얘는 파이 제로랑 관련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서브스크립트 같이 생긴 놈이, 그러니까 이걸 이밸류 할 때는 이걸 고려하세요 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 expectation, conditional expectation을 evaluate 할 때는 파이 제로는 필요 없죠.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약은 어때요? 어느 걸 결정해요? 이 두 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conditional based risk 아니에요? conditional risk 또는. 그러니까 conditional risk가 약 성분을 결정하면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버리지 리스크는 어때요? 그 컨디셔널 리스크로 에버리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통신을 할 때 바이너리 비트를 보내요. 바이너리 디지트 인 비트를 보내요. 그러면 0을 보냈을 때 에러 날 확률과 1을 보냈을 때 날 에러 날 확률을 어때요? 0을 보낼 확률과 1을 보낼 확률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에버리지 비데라 레이트가 나오잖아요. 그 항상 에버리지 뭐는 컨디셔널의 에버리지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베이스 리스크는 컨디셔널 베이스 리스크 또는 컨디셔널 리스크들의 에버리지라고요. 웨이티드 썸이에요. 간단해요. 그런데 자 봐요. 이제 앞부분을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는 컨디셔널 리스크라는 뜻이에요. 파이 제로가 세타가 제로일 때, 그렇죠? 세타가 제로일 때, 이 녀석의 성능. 그다음에 이거는 파이 제로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왜 김현수 회장이 B팀에서 가져온 그 아까 이상한 그림을 딱 보자마자 역정을 내면서 다 해고했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 커브는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고요, 회장님? 직선이. 그렇죠. 직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곡선이면 안 돼요. 보세요. 상수 아니에요, 상수. 상수, 파이 제로, 원 마이너스 파이 제로니까 이건 전개해서 풀면 어때요? 뭐 곱하기 파이 제로 더하기 뭐 이렇게 다른 놈 이렇게 하니까 직선이라고요, 직선. 그러니까 아까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수업을 안 듣는 어리버리한 놈들이 회장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디 감히, 그렇죠? 화공대에서 645 수업을 듣는 회장을. 다시 볼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직선이 나와야죠. 그러면 어떤 직선?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이제 회장이.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너희 곡선을 그렸어. 다시 해와. 1시간 후.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또 어때요? 정말 해고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 이놈들아, 아까는 그래도 다 위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 있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미분 가능한 곡선이면 V파이 제로가 저 직선은 무슨 직선이 되겠어요? 탄젠셜 라인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물론 어때요?
여기서는 요거랑 요게 선분이니까 요렇게 생겨 먹었겠죠. 똑같이. 여기서는 탄젠셜 라인이 되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즈 디텍터를 설계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파이제로 값에 대해서 우리가 베이즈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디텍터를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그걸 mismatched 된 prior probability 환경에다 적용하면은 베이즈 리스크가 이제는 파이제로의 affine function이라고 하죠. 리니어 펑션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y절편이 0이 보장이 없으니까 affine func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증명을 안 한 부분이 있죠. 파이제로가 컨케이브하다는 걸 증명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컨케이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proof by contradiction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아까 자 여기랑 여기랑 성능이 이제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성능을 이벨리에이트 했더니 이거랑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컨케이브 안 하다고 하면 이 곡선이 이 커브가 이 안에 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놈이 존재하죠.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놈이 존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가 모순이에요? 직선은 벡터에서 값이 더 작은 게 응? 그러니까 요보다 내려갈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것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의 알파, 베타 사이에는 어떤 값에서 요 밑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를 뭘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V파이를 얻기 위해서 각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뭘 했다는 걸 이용해야죠. 이놈이 최선 다한 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절대로 최선 다한 놈은 여기 나올 수 없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이면 되죠? 자, 조금 전에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네, 비슷한 말이.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만약에 그러면 이 알파, 베타 사이에 감마라는 값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거기서 성능이 더 나쁘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감마에서 최적화된 디텍터의 성능도 또한 파이제로 값이 변할 때 직선으로 변해야죠. 그런데 직선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그 성능이 최선을 봐봐요. 직선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녀석보다는 그 직선이 요 점에서 직선이 여기서는 알파에서는 이 녀석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거나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mismatched 된 디텍터의 성능 커브가 직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실은 V파이0가 컨케이브 펑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증명을 안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많은 걸 못했어요. 본래는 이제 1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 15분 만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커버를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이그젬플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평수제약이라는 제약회사를, 가상의 제약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오브저베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렇죠? 오브저베이션 모델을 가지고 디텍터를 설계하려고 해요. 어떤 디텍터냐면 베이즈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디텍터를 설계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했어요, 설계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어가 바뀔 때,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프라이어가 바뀔 때 이 디텍터의 성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 고정된 이 디텍터가 미스매치된 환경으로 가면, 맞아요? 그 매치된 그 환경에서의 성능, 그 값, 그렇죠? 고기를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직선이란 게 이상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지금 최적화된 녀석을 봤더니 이게 디퍼런셜로 하면 탄젠셜 라인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옵티멀한 커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들에서는 뭐 이게 값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 그냥 팔어. 그렇죠? 이규제큐티브 디시전을 내렸어요. 어이 저기 일본에다가는 그냥 팔어. 예를 들면 뭐 차이도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어떻게 돼? 큰일 나겠죠. 직선이란 게 이런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0이 아닌 이상은 어느 한 점에서 이쪽으로 와서 줄었으면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최선을 다했다고 여기다가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 한국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엮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겠죠. 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해외 진출했다가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퍼포먼스 커브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알겠어요? 시간 지금 좀 지났는데 이걸 모르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걸 이해를 못해요. 알겠어요?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확실히 이해했죠? 대답이 없어요. 가서 좀 복습을 해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